네, 그럼 오늘 시노미 시스템 25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어, 오늘부터는 렉처 노트 16을 시작하는데요. 진도를 좀 빨리 빼서 16을 하고 17도 많이 한 절반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블록도를 그릴 때 이렇게 네모를 많이 써요. 맞아요? 네모를 쓰고 이 네모 박스가 시스템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 화살표 에로우들이 말하는 게 에로가 들어가면 이게 입력 시그널, 인풋 시그널이 이렇게 이 시스템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에로가 나오면 아웃풋 시그널이 이 시스템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시스템의 입력을 예를 들어서 뭐 x of n이라고 부른다면 여기다가 요 화살표 뭐 왼쪽 어디에 뭐 위쪽일 수도 있고 아래쪽일 수도 있고 xn이라고 붙이고, 아웃풋을 y of n이라고 한다면 요 오른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에다가 이렇게 붙이죠. 특히 이제 이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면 그냥 바로 이렇게 임펄스 리스판스를 쓰기도 하고, 또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Z 트랜스폼을 쓴다면 여기에 시스템 펑션을 쓰고 여기에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출력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뭐 S 자리에 J 오메가를 써서 프리퀀시 리스판스, 인풋의 CTFT, 아웃풋의 CTFT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노미 시스템, 시그널 디어리 이런 책이나 수업을 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심볼릭 다이어그램이죠. 이렇게 쓰는데 주의를 할 게 있어요. 주의를 할 게. 요즘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다루냐면, 저한테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한테 봤을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어떤 H라는 게 들어가서 여기 어떤 X라는 벡터가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H에다가 어떤 매트리스 W가 곱해져서 출력이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쓸 텐데 이렇게 안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에러 컨트롤 코딩, 오류 정정 부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 인풋 아웃풋 요 벡터의 그 엔트리들, 베리어블들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 h가 예를 들면 3x1 벡터라고 하고 x가 또 3x1 컬럼 벡터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로 h1, 그러니까 첫 번째 엔트리죠. 그 다음에 h2, 뭐 h3 이렇게 표시를 하고는 요 베리어블들이 요 출력 베리어블인 x1, x2, x3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화살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x1이라는 출력 베리어블이 h1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x1은 h2로부터도 받는다. 그럼 이렇게 그리고 h3로부터 받는다. 그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h2, h1, 2, 3가 x2에 영향을 준다면 이런 화살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3가 h12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화살표를 그리지 않음으로써 이 다이어그램만 딱 보더라도 인풋과 아웃풋에서 어떤 영향을 서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표기법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됐어요, 물론. 뭐 이게 이제 그래프 디어리와 관련이 되는데, 그래서 뭐 팩터 그래프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그 AI 뭐 이런 쪽에서는 이런 노테이션들, 이렇게 동그라미가 베리어블을 말하고 화살표가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를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화살표가 그러면 입력이 3개인데 그럼 뭐 어떻게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W11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럼 뭐냐면 H1이 W11이라는 데 곱해져서 X1으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W12 얘는 W13 이렇게 위에다가 표기를 하는 거예요. 표기를 안 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되면 여기서 x1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w11 곱하기 h1 더하기 w12 곱하기 h2 더하기 w13 곱하기 h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 식을 보면
x equals wh라는 식에서 w 매트리스를 w11, w12, w13, 그다음에 h를 h1, h2, h3 물론 여기 좀 6개가 더 있죠. 했을 때 어때요? x1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곱해져서 여러분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듯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쓴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요 베리어블이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받잖아요. 그럼 이 화살표가 다 더해져서 x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덧셈기를. 그냥 화살표 받으면 베리어블이 받으면 그게 다 화살표로부터 오는 그 시그널들이 다 더해진다. 이런 컨벤션을 쓰는 표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말하고 있는 이런 그 시스템 표기법에만 일종의 천착돼서는 곤란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다른 표기법들도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특히 컴퓨터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에서는 매우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고 오늘부터는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퀴즈 2 보고 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리고 바이레터럴 앤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웠듯이 이제 오늘부터는 Z 트랜스폼 그다음에 뭐 Z 인버스 Z 트랜스폼과 뭐 LCCDE 그렇죠.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스 이퀘이션 차분 방정식 그다음에 유니레터럴,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세 렉처 노트에서 배웠던 이 Continuous Time Signal and System과 관련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번에는 Z 트랜스폼으로 바꾸고 단 두 렉처 노트만에 배우는데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Z 트랜스폼은 마치 우리가 CTFT와 DTFT가 유사성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하나를 배우고 나면 다른 하나를 배울 때 굉장히 빨리 진도를 나갔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빨리 진도를 나가더라도 여러분이 큰 어려움 없이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G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할 텐데 사실 G 트랜스폼은 이미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 정의를 했냐면 이런 DT LTI 시스템 with impulse response H of n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죠? Z to the n 꼴이 아이겐 벡터가 그러니까 아이겐 펑션이죠. 펑션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렬에서 우리가 봤듯이 어떤 벡터가 모든 행렬의 아이겐 벡터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Z to the n은 이 H of n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어떤 조건 하에서는 그렇죠. Z가 어떤 특정한 컴플렉스 넘버일 때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 꼴이 아이겐 펑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해서 y를 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도 가물가물하겠지만 컨볼루션 썸이 어떻게 됐죠? x of n convolved with h of n 이렇게 표기하고 어떤 베리어블 뭐 k를 도입해 볼까요? k를 도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x of 여기를 k라고 쓴다면 여기 h of n-k가 되고 거꾸로 이쪽을 n-k로 쓴다면 이쪽에 n이 k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x를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 h of k라고 하고 x가 z to the n이니까 z to the n-k 이렇게 쓰기로 해요. 그러면 z to the n을 뽑아내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summation over k 그 다음에 h of k g to the minus k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h of z라고 하고 이 dt LTI 시스템의 시스템 펑션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뭐 이 k들끼리만 나타날 때는 n으로 써도 되니까 여기 n으로 다 표기를 해놨을 뿐이에요. 예, 이 summation variable은 치환을 해도 언제나 똑같죠. 그래서 이게 Z 트랜스폼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Z 트랜스폼은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어떤 H of n이라는 discrete time signal의 Z 트랜스폼은 H of z로 표기하고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표기법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일 때와 유사하게 컬리그라픽 레터로 Z를 쓰고 컬리 브라켓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대상이 되는 시그널을 사실 시그널처럼 안 보이잖아요. 이건 어떤 딱 베리어블처럼 보여서 시그널로 표기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귀찮잖아요. 이렇게 이 시그널 전체를 트랜스폼 하는 겁니다. 어떤 x라는 펑션 시그널이 있을 때 그 한 점만 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표기법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컨볼루션 할 때도 보세요. 컨볼루션 할 때도 보면 x의 어떤 nS의 값과 h의 nS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계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하기 빼기. 이것은 x of n이라는 시그널 전체와 h of n이라는 시그널 전체를 가지고 하는 오퍼레이션이죠. 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다른 검색을 하다가 흥미로운 책을 발견했어요. 시노미 시스템. 그랬더니 글쎄 이 컨볼루션을 정말 해놨더라고요. x of n이라는 건 뭐예요? x라는 것은 z에서 어떤 컴플렉스 넘버로의 매핑이잖아요. 그 다음에 h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컨볼루션 오퍼레이터를 뭐 이상한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름을 뻔히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집합처럼 보여서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z of n이라는 시그널 전체를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상한 노테이션을 쓰는 읽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쓰는 이유를. 이렇게 쓰면 간단하죠. 헷갈리긴 하지만 처음에만 주의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뭘 뜻하는지 알 수 있는데 놀랍게도 실망스럽게도라고 해야 되나? 기말고사 때쯤 돼가지고 이걸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어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시그널 전체와 시그널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지 한 점씩 나와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G 트랜스폼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이제 이 슬라이드부터 설명을 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읽어보시고 저는 그것보다도 좀 진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어쨌든 우리가 이 어디로 몰고 가고 있죠? 리니어 컨스탄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돼 있는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묘사되는 그런 어떤 DT-LTI 시스템 또는 DT 어파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갈 거니까 어쨌든 최대한 어널러지를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두 시그널이 두 개라고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엑스포넌트가 똑같죠. AT로 맞아요. 그 다음에 앞에 개수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U of T가 곱해져서 이 시그널이 T 모든 영역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 T의 서로 익스클루시브한 영역에서 정의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아닙니다. 0일 때 공통이잖아요. 관심 없어요. 0에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A가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작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X1은 어떻게 그려지죠? X1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쭉 0이다가 점프를 해서 1이 된 다음에 이렇게 디케이 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될 거고 반면에 X2는 어떻게 되죠? X2는 잠깐만요. 좀 옮겨놓고 할게요. 너무 겹쳐서 X2는 어떻게 됩니까? X2는 일단 엑스포넌트는 똑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X1이 U of T의 영향을 안 받았다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U of something, 그러니까 유닛 스텝은 이 아규먼트가 양수일 때 또는 넌 네거티브일 때 이게 1이고 안 그러면 0이니까 거꾸로 이쪽에만 있고 이쪽은 0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점선을 그을게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대충 알겠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이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된 하나인데 하나는 뒤집었어요. 음수라서. 그 다음에 여기는 요만큼 잘라먹고 얘는 요만큼만 잘라먹은 거예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두 시그널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면 동일한 알지브라익 매핑 룰, 알지브라익 펑션 오브 S를 레셔널 펑션을 가져요. S-A분의 1이라는 거. 요 A죠. 그렇죠? 맞습니까? S-A에서 S가 A인 돼서 폴이 생기는 걸 가지는데 다만 이 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같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뭐라고 했죠? 제가
알지브라익 폼이 똑같다 하더라도 정의구역이 서로 다르면 다른 함수라고 했잖아요. 정의구역이 서로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위에 x1은 정의구역이 요 a가 지금 음수라고 잡았잖아요. 그래서 a를 뭐 요 좀 잡았어요. 그 다음에 요 right sided half plane, 그 다음에 x2는 요 left sided half plane 이렇게 나왔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시그널도 서로 딱 제로를 기준으로 한 익스포넨셜 펑션을 딱 나눠 먹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는 니게이션을 했지만,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매핑 룰 똑같고 전체에 다 정의되는 걸 잡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a, 그러니까 시그마 이퀄 a로 싹둑 자른 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 가진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뭐냐? 여기 써놓은 x1이라는 녀석과 x2라는 녀석이에요. 이 두 개를 지금 했듯이 똑같이 해볼게요. a가 편의상 잠깐만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로 해야죠. 그렇죠? 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걸 잡았어요. 헷갈리나요? 네, 제가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 이것은 n이 커지면 지수적으로 점점 작아지죠. 왜냐하면 1보다 작은 수를 자기 자신을 계속 곱하면 점점 작아지니까. 그런데 이 u of n이라는 것은 넌 네거티브일 때 양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제로다가, 그렇죠? 여기서 1로 점프한 다음에 쭉 디케이하는 함수가 되죠. 만약에 u of n이 없었다면 여기 뭔가 나왔을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x2는 어때요? 이 녀석을 뒤집은 다음에, 그렇죠?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 위의 것과 전혀 교집합이 없는 그런 영역에 다 있고, 여긴 다 제로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점프한다고 봐도 되는데 점프는 아니고 하여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제가 달아놓은 그 기억해야 되는 요 x1, x2와 매우 유사하죠. 그렇죠? 주의할 점은 뭐죠? 디스크리트 타임이기 때문에 위에 거는 넌 네거티브에서 서포트를 갖고 아래 x2는 네거티브에서, 알겠어요? 0 교차하지 않아요. 네거티브에서 서포트를 가져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우리가 z 트랜스폼을 정의에 따라서 이제 해볼 텐데, 핵심적으로 z 트랜스폼을 할 때 이 익스포넨셜 right sided 익스포넨셜을 z 트랜스폼 할 때 기억할 것은 이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by definition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그 다음에 x of n을 써야죠. x1이니까 a to the n, u of n, 이게 x of n이고, 그 다음에 g to the minus n 이렇게 되는데, 이 u of n 때문에 우리가 이 서메이션의 로어 리미트를 제로부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날려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오래된 친구가 또 등장을 했어요. 뭐죠? 무한 등비급수의 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n승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 등비급수죠. 이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공비는 a 마이너스 a g to the minus 1이고 초항 이렇게 되죠. 근데 n이 제로일 때 넣으면 1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이 무한 등비급수의 합의 공식이 성립하려면 여기서 이 공비의 매그니튜드가 컴플렉스 넘버일 수 있으니까 뭐야죠? 1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 G 트랜스폼의 ROC, Region of Convergence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요거를 이제 Z로 풀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Z의 매그니튜드가 컴플렉스 넘버 Z가 절대값 A보다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컴플렉스 플레인을 그려놓고 A를 0에서 1로 잡았어요. 편의상.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근데 뭐 잡아봅시다. 0에서 1 사이에. 그러니까 얘가 1이고 단위원을 그릴게요.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 그리고 A를 이쯤 잡았어요. 제가. A. 그랬을 때 어떻다고요? 여기서 또 반지름이 A인 1을 잡은 다음에 이 바깥쪽이 전부 ROC가 되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길잖아요. Z까지가 A보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자세히 보세요. 제가 요게 요 원이 두 개 있는데 바깥쪽 원이 1이고 반지름이, 안쪽 원이 반지름이 절대값 A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경계를 중심으로 경계로부터 바깥쪽 outward 또는 exterior, 알겠어요? outward 또는 명사로 하면 exterior, 이건 inward, interior 이렇게 서로의 ROC가 또 반대로 돼요. 아까랑 너무 똑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비유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얘는 DTFT가 존재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Z를 e to the j 오메가로 한정시키면 이 녀석은 ROC에 요 단위원이 포함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고 오메가를 바꾸면 단위원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녀석이 S를 j 오메가로 한정하면 이게 CTFT가 존재하죠. 그렇죠? ফু리에 센스로 ফু리에 플랜 차를 말고 absolutely integrable 하고 이쪽은 absolutely summable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요 앞에 있는 요 좀 뭐 approximation처럼 돼 있는데 이건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해당하던 것이 이제는 뭐다? G 트랜스폼에서는 단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right half plane에 해당하는 것이 이 exterior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eft half plane에 해당하는 것이 요 interior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어떤 라인을 하나 그은 다음에 이 오른쪽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비유를 하자면 어떤 점을 잡고 원을 그린 다음에 요 바깥쪽 outward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을 했듯이 ROC, Reason of Convergence가 유닛 서클, 단위원을 포함한다는 것이 바로 DTFT가 존재할 if and only if 컨디션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example 1은 누구죠? 방금 전에 본 녀석이네요. 그렇죠? 다만 차이는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example로 그릴 때는 어땠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수렴하는 걸로 특별히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 임의의 A로 잡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임의로 A로 잡고 그래서 요 녀석을 이렇게 나타내고 요까지는 다 맞는데 여기서 넘어갈 때는 뭐죠? 여기서 넘어갈 때는 사실은 수렴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요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AZ 인버스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A의 크기가 아까는 0에서 1 사이로 제가 제한을 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어떻게 되든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example에서도 A를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로 잡았어요. 이게 리얼축이잖아요. 아까랑 매우 유사하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잡지 않아도 돼요. A를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example에서 실제로 A를 1보다 작게 잡았을 때, 1보다 크게 잡았을 때, 1로 잡았을 때의 먼저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너무 당연하죠. 이거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0.9일 때는 1, 0.9, 0.81 쭉쭉쭉쭉 줄어들고 있고 1일 때는 다 1이고 당연히 1보다 클 때는 1.1, 1.21 하면서 쭉 늘어나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될 때 얘들이 다 right-sided 시그널이잖아요. 사실 특별히 다들 코잘 시그널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right-sided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어떤 선을 쫙 끈 다음에 경계를 오른쪽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서클을 만든 다음에 이제는 오른쪽이 해당하는 게 바깥쪽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바깥쪽인지 봅시다. 그래서 이게 right-sided라서 이 값이 1보다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ROC는 다 어떤 원으로부터 바깥쪽이라는 것을 이 그림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이 경우에는 absolutely summable 하죠. 여러분 이거 무한 등비급수 써서 sum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닛 서클이 지금 유닛 서클보다 이 폴이 폴 말 안 했지만 어쨌든 0.9가 요 안쪽에 있고 따라서 바깥쪽이니까 유닛 서클이 포함돼요. 얘는 유닛 서클 위에 있고 점이 얘는 유닛 서클 밖에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DTFT가 존재하고 이 두 경우는 DTFT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자, 만약에 A가 이제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0보다 작더라도 여전히 right-sided죠? right-sided. 맞아요? 지금 이 example에서. 그래서 차이는 없어요. 여전히 ROC는 어떤 원 바깥쪽 이렇게 되는데 굳이 차이라면 요 A의 위치를 표시해 보자고요. A의 위치를.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1.1. 그래서 여기 밖에다가 잡았어요. 요게 단위원이고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바깥쪽에 잡았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선상에 잡았고 마이너스 0.9에서 여기 잡았을 뿐이고
여기서 반지름을 그린 다음에 다 바깥쪽, 그러니까 원을 그린 다음에 다 바깥쪽으로 ROC를 잡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쪽 경우에 DTFT가 존재하고 시그널이 absolutely summable 해요. 그다음 이쪽은 바깥쪽으로 돼 있어서 DTFT가 다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left sided로 하겠어요. left sided면서 어때요? 예, 안티 코잘하죠. 그렇죠. 0 이상이 아니라 -1 이하에서 정의됐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어떻다고요? 아까 해봤지만 algebraic form 자체는 어때요? algebraic form 자체는 똑같아요. 다만 ROC가 inward 또는 이제 어떤 원은 interior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A가 1보다 작게 잡았지만 ROC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제가 휙 하고 지나갔지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의 차별성이 있어요. 차별성이 뭐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지금 이렇게 익스포넨셜 펑션 있잖아요. 익스포넨셜 펑션일 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폴이 하나만 나타났죠. 요 엑스포넌트에서 A 뗀 것이 바로 폴이 되죠. 그렇잖아요. 제로는 있어요, 없어요? 제로는. 지금 저게 레셔널 펑션 오브 S인데 분모가 1로 컨스탄트죠. 그런데 Z 트랜스폼일 때는 지금 요런 모양 있잖아요. 요런 모양 녀석들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얘들은 폴과 제로를 함께 가져요. 자, 아까 요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언뜻 보면 무슨 폴이 있어. 분자가 1이구만 싶지만 폴과 제로는 Z의 함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분자 분모에 Z를 곱해봐요. 그러면 요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여전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요 베이스가 폴을 말하는데 베이시스가 폴을 얘기하지만 제로가 오리진에 있군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여기 X로 표시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서도 다 보면 아래죠 참. 아래에서도 다 제로의 위치를 표시했어요. 이거 오리진이라고 동그라미 쳐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제로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도 제로, 제로, 제로. 그래서 폴 제로 다이어그램, 폴 제로 플러스를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로.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로는 ROC에 포함될 수 있죠. 왜냐면 제로는 제로 넣으면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ROC 포함되는 게 문제 없지만 당연히 폴은 발산하는 곳이 폴인데 ROC에 포함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제가 진도를 매우 빨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전히 레프트 사이드고 네거티브 사인 붙어 있고 이번엔 A가 1보다 크고 작은 양의 실수, 그렇죠? 1로 양의 실수로 잡아서 그림 그려놨어요. 이거 뭐 딱 봐도 알겠죠? 맞습니까? 인워드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서클을 만든 다음에 그 폴을 지나는 폴을 지나고 유니서클과 코센트릭인 원을 그린 다음에 안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1이니까 1.1과 제로에 각각 폴과 제로를 표시하고 1.1을 지나는 동심원을 그린 다음에 요게 인워드라고 했죠. 안쪽이 ROC인 거예요. 그럼 얘는 DTFT가 존재하죠. 왜냐하면 유니서클을 포함하니까. 얘들은 포함하지 않고. 자, 마찬가지로 또 다 할 수가 있어요. 음수일 때도 그리면 되는데 별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냥 단지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마이너스 1.1로 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1로 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0.9로 갈 뿐이죠. 앞에와 똑같이 하면. 자, 그래서 제가 이미 폴제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레셔널일 때, 그렇죠? 레셔널일 때 레셔널이란 것은 바로 무슨 뜻이에요? Z의 폴리노미알로 이제 여기 디노미네이터 폴리노미알, 뉴머레이터 폴리노미알 이렇게 쓰는데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쨌든 Z의 폴리노미알로 썼지만 우리가 아까 봤듯이 어떤 게 가장 기본적인 꼴이에요? 요런 꼴이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얘를 Z의 폴리노미알로 쓰면, 그러니까 유리식으로 정확하게 쓰자면 이렇게 써야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경우는 D 오브 Z, 이게 N 오브 Z가 되고, 자, 그러면 뉴머레이터의 루트는 뭐죠? Z 이퀄 제로죠. 이게 이제 이 레셔널 G 트랜스폼의 제로라고 하고요. 여기서 Z 이퀄 A가 이 디노미네이터 폴리노미알의 루트죠. 루트는 근이죠. 네, 그래서 얘는 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폴 제로 위치를 보면 또 우리 지난번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부터 이해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이
ROC의 프로퍼티를 보려고 해요. 리전 오브 컨버전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시그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DT 시그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워낙 진도가 빨라서. 그래서 X 오브 N이라는 게 있고 얘의 Z 트랜스폼인 X 오브 Z라는 게 있고 이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이것은 어때요? 간단히 얘기하면 레셔널 Z 트랜스폼일 때와 이레셔널 Z 트랜스폼일 때가 있죠. 이 레셔널, 이레셔널이 뭐 유리, 무리 이렇게 하지만 이거 일본 사람들이 잘못 번역하는 유명한 거죠. 이게 레이쇼 있는데 이성적인으로 잘못 생각한 거라서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유비수, 무비수 뭐 이렇게 바꿔 써야 되는데 비가 있는, 없는으로 잘못했다고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레셔널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x of n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싱크 어떻게 할까요? 싱크 5분의 n 뭐 이렇게 해볼까요? 싱크 펑션은 본래 요 아규먼트가 0이면 1이고 그렇죠? 아규먼트가 매 정수가 될 때마다 제로 크로싱을 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x of n은 여기서 제로에서 1이고 그 다음에 1, 2, 3, 4, 5 5가 될 때 제로 크로싱을 하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시메트리컬하니까 저쪽은 안 그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10이 될 때 이렇게 돌아 나와서 크로싱을 하고 그러니까 6, 7, 8, 9, 10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싱크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싱크 펑션은 여러분이 G 트랜스폼을 하잖아요. 그러면 레셔널로 나타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게 뭐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도 어때요?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레셔널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싱크가 사실 되지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properties of ROC 할 때 요 대부분이 일반적인 ROC 얘기예요. 알겠어요? 레셔널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이 Z 트랜스폼의 ROC는 항상 오리진을 중심으로 하는 링의 꼴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링이라고 하면 바깥쪽 원이 있고 안쪽 원이 있고 바깥쪽 반지름이 있고 안쪽 반지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 플러스 무한대 0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깥쪽 원의 반지름이 플러스 무한대고 안쪽 원의 반지름이 0이면 뭐 인타이어 플레인이 되는 거죠. 주의할 것은 이게 점을 찍어놨으니까 제로는 포함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무한대 제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잠시 설명을 했고 이미 여러분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알고 있듯이 리전 오브 컨버전스라고 했는데 폴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이 2번이 뭐예요? 아 이거는 레셔널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구나라고 가정할 수 있죠.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저 개념도 확장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냥 발산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레셔널일 때 폴을 찾을 수 있고 그 폴은 ROC에 당연히 포함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3번이 이제 흥미롭게 시작하는데 자, X of n이 finite duration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finite support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non-zero인 함수 값, 그러니까 여기서는 X of n 값이 n이 아니라 x 값이 non-zero인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터벌을 탁 잡아서 그 바깥에는 이 시그널이 다 제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런 게 finite duration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n 시그널이 어떤 n이 캐피탈 N1부터 캐피탈 N2까지만 non-zero를 가질 수 있다고 해봐요. 물론 그 안에 중간에 제로가 있어도 되는데 편의상 인터벌로 딱 끊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그널 x of z는 어때요?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of n z to the 마이너스 n이 본래 정이었지만 어차피 xn이 뭐 n1보다 작으면 0이고 n2보다 크면 0이라니까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게 지금 요 말이에요. 근데 이러고 나서 봤더니 g to the 마이너스 n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 파이나이트계잖아요. 이거 몇 개가 있어요. 큰 수 빼기 작은 수 더하기 1 이거 그렇죠? 항상 해왔죠. 초등학교 때부터 예, 산의 양이
양이 있습니다. 양에는 번호가 있어서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마리가 도망가서 보니까 5번부터 100번까지가 있었습니다. 양은 몇 마리 있을까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95마리 이러면 안 되죠. 큰 수 빼기 작은 수 더하기 1이잖아요. 네, 초등학교 여러분 그 문제집에 나오던 그 문제죠. 네. 어쨌거나 핵심은 뭐냐면 이 z가 z의 마이너스 n, 이게 음수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유한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반드시 레셔널 펑션이라고 볼 수 있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그젬플을 들어봐요. 예를 들면 z의 1승 더하기 1 더하기 z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죠? z 더하기 1 더하기 z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z의 z제곱 더하기 z 이렇게 되니까 분자 분모가 z 유리식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finite duration이면 항상 레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레셔널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알고 봤더니. 자, 근데 모든 레셔널이 아니에요. 스페셜한 레셔널 케이스죠. 스페셜한 레셔널 케이스. 아시겠어요? 네. 모든 레셔널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파이나이트한 z로 나타낼 수 있어요?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어서 가지고 파이나이트가 못하죠. 무한계 필요하잖아요. 무한계. 아까 봤듯이. 주의를 하세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z to the 마이너스 n 승꼴로, 그러니까 뭐 간단히 생각하면 이게 이거 나누기 1이었죠. 이런 꼴은 항상 레셔널이 되죠. 파이나이트한 개수의 텀들로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가 나타나죠.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해둬도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스페셜 케이스로 n1과 n2가 둘 다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둘 다 0이면 x0 말고는 다 0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없고. 그래서 보니까 델타 n이면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n의 g 트랜스폼은 1이에요. 그 다음에 ROC는 어떻게 되죠? ROC는 여기서 보면 그냥 한 텀만 나왔잖아요. 사실은 이게 벌써 finite duration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한 텀만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게 상수예요. 수렴 자시고 발산 걱정할 게 없죠. 수렴 발산을. 그렇잖아요. 수렴 발산 걱정할 게 있어요? 없잖아요. 모든 z에 대해서 ROC는. 그 다음에 요거는 n이 1일 때만 이제 넌제로인 거죠. 요거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ROC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z 트랜스포하면 바로 z분의 1이 되는데 z분의 1이 정의되기 위해선 분모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ROC는 z를 제외한 모든 플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는 그러니까 n이 마이너스 1일 때 있는 것은 이제 z가 나오는데 이것은 1분의 z죠. 폴이 없네요. 그렇죠? 폴이. 근데 굳이 발산하는 영역을 찾으려면 어때요? z가 무한대가 되면 이게 발산할 거 아니에요? 예. 파이나이트한 z에 대해서는 뭐 항상 컨버지 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편의상 사람들이 무한대의 폴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무한대의 폴이 있죠. 이 경우에 무한대 폴이 있어요, 없어요? 무한대로 가도 1이죠. 아시겠어요? 네. 주의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었어요. 주의해야 될 게 그냥 딜레이를 줘버리면 그렇잖아요. 딜레이를 줘버리면 LCCD로 만들어 놓고 딜레이를 줘버리면 언뜻 보면 레셔널이 아닌 텀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델타는 1이고 델타 오브 t는 1이고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캐피탈 t는 e to the 마이너스 s 캐피탈 t 이렇게 됐잖아요. 기억나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어드밴스 딜레이를 줘도 여전히 레셔널로 나타나죠. 맞아요? 큰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컨트롤 할 때도 있잖아요. 제어 공학에서도 자동 제어에서도 우리가 저런 오른쪽에 나타나는 저 딜레이를 주는 것들이 이레셔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다루기 복잡하군 이제 이렇게 생각하던 게 레셔널일 때는 여전히 그러니까 DT에서는 여전히 이제 자동 제어, 그러니까 디지털 제어죠. 예, 디스크리트 타임 제어라고 해야 되나? 디지털 제어에서는 저 딜레이를 주는 게
폴리노미얼로 여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유리식으로 레셔널로 여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는데 사람들이 초기에 저걸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걸 노티스를 하고는 저거 간단하게 할 수 있군 하면서 막 이렇게 개발해서 굉장히 좋은 리절트들이 많이 나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프로퍼티들은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게 이거죠. 만약 xn이 right-sided면 주의할 것은 right-sided가 반드시 코잘은 아니죠. 코잘인 경우도 포함하지만 right-sided면 ROC라는 것이 어떻다고요? ROC라는 그리고 그다음에 ROC가 어떤 링을 포함해요. 반지름이 R0인. 그러면 어떻다고요? 예. 그러면 Z의 여기 finite죠. 무한대에서는 모르니까. 무한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finite value of Z면서 R0보다 바깥쪽에 있는 것은 다 ROC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링을 포함한다는 거죠. 이 ROC가. 예. 그다음에 반대로 left side면 이제 inward가 되고. 예. 그래서 이 이유는 뭐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ft sided면 이렇게 되는데 inward니까 뭐 제로는 또 빼놨어요. 자신 없거든요, 사실은. 폴 제로 캔슬레이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무한대와 제로는 빼놓고 이제 많이 얘기해요. two-sided면, 근데 two-sided는 어때요? 아까처럼 finite한 것도 two-sided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무한대까지 갈 수도 있죠. 근데 two-sided는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하죠. 제로에서 잘라서 right-sided와 left-sided로 또는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 잘라서 right-sided와 left-sided에서 다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우리가 4번에서 right-sided property 어떤 거 기준으로 바깥쪽, left-sided 어떤 거 기준으로 안쪽. 만약에 링이 ROC에 포함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뭐예요? 그 given 링이 ROC에 포함되면 그 ROC는 그 링을 포함하는 어떤 또 뭐 링이라고 하는 어떤 원을 포함하는 그 원을 포함하는 링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AND로 연결 안 되는 이유는 폴 제로 캔슬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링이 된다. 그래서 이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스트립으로 나타나던 거 있잖아요. 그것과 완전히 동일해요. 네. 기억해야 될 건 뭐다? 그러니까 right-sided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right-sided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exterior 이렇게 되는 거예요. right-sided가 exterior예요.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또 우리의 친구가 또 등장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걸 봤었냐면 x of t는 b to the minus b 절대값 t 이런 신호를 봤잖아요. 보스 사이디드 시그널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discrete time 시그널은 베이스가 어떤 b고, 그렇죠? 요 절대값 t 대신에 절대값 n이 붙은 이런 거죠. b는 이제 편의상, 그렇죠? 예, 막 오실레이션 해야 되니까 양수로 일단 잡았어요. 양수로 잡았는데 단위원보다 크냐 작으냐. 그래서 여긴 이제 단위원 안에 있는 녀석이고 얘는 바깥쪽에 있는 걸로 했어요. 그림을 그리면 왼쪽 오른쪽처럼 쉽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Z 트랜스폼을 찾을 텐데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디컴포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디컴포즈가 반드시 팩터링은 아니죠. 팩터링은 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서메이션으로 나타내는 것도 디컴포즈라고 할 수 있죠. 팩터링 하는 것도 디컴포즈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름이 그냥 뭐 그래서 어쨌든 둘로 나누고 나면 right sided, left sided니까 잘 알아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텀은 이렇게 되고 exterior. 두 번째 텀은 주의할 게 있죠. 여기서 이게 플러스인데 이거를 마이너스로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안 보고 얘를 바로 처리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안쪽. 맞아요? 얘는 바깥쪽. 그래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야 되니까 이거 AND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AND가 됐을 때 공집합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B가 1보다 작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써놨어요. 예. B가 1보다 크면 ROC가 doesn't exist, empty set이다. 그래서 Z 트랜스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B가 이제 1보다 작으면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B가 1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뭐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B분의 1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닛 서클을 포함하고 ROC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 시그널인데 이거 뭐 DTFT 존재하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인버스 G 트랜스폼이에요. 정신없을 텐데 잠깐 한숨을 돌리세요. 제가 출석 체크용 캡처를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네, 질문은 없나요, 따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인버스 G 트랜스폼인데 예전에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었죠. 기억납니까? 네, 제가 잠깐만요. 이게 좀 또 스크롤이 안 되네요. 네, 그게 요 식이에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네, 요 식이죠. 기억납니까? 네. 뭐 여기 칸토어 인티그랄로 표시해도 되지만 시그마 마이너스 J 무한대죠. 죄송합니다. 시그마 플러스 J 무한대로 아래 끝, 위 끝, 어퍼, 로어 리미트를 잡은 다음에 마치 푸리에 트랜스폼의 신테시스 이퀘이션, 그러니까 인버스 트랜스폼 하듯이 그 시그널 x of s, e to the st, ds. 다만 여기 j가 있죠. 1 over 2파이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단 한 번 유용하다. 거의 쓰지 않지만 언제였죠? 예, 미분할 때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어떻게 되는지 할 때였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어때요? x에 대한 미분이니까 right side에서는 이 녀석만 미분이 되는데 e to the s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s가 앞으로 나오고 예, 이렇게 s가 앞으로 나오고 e to the st가 되는데 다시 묶어 놓으면 어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왜냐하면 어떤 미분을 요런 칸토 인티그랄 something times e to the st ds라고 하면 이 something이 바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니까 여기서 요게 이제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 times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네요. 그렇죠? 요때 유용했어요. 그런데 z 트랜스폼일 때는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은 이거예요. 지난번에 요거 유도할 때도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인데 그 관련된 퀘스천이 이거예요. Z 트랜스폼이 더 제너럴해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더 제너럴해요. 자, 대학원 입시 면접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답은 뭐라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DTFT를 G 트랜스폼을 유닛 서클 위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걸로만 본다면 Z 트랜스폼이 더 제너럴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G 트랜스폼은 DTFT를 써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G 트랜스폼에서 G를 R times e to the j 오메가로 바꾸고 나서 보면 이 G 트랜스폼의 식은 x of n times r to the minus n의 DTFT와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때요? DTFT가 더 제너럴하죠. 왜냐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써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은 인버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은 뭐의 인버스 트랜스폼이에요? 예, x of r e to the j 오메가의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1 over 2파이의 한 주기 적분의 DTFT의 e to the j 오메가 n을 오메가 n에 대해서 모두 적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서 r to the n을 오른쪽으로 샥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z에 대해서 미분하면 j가 튀어나오게 돼서 결국은 여기 나오는 j가 또 나오고 뭐 오물딱저물딱 하면 결국은 이렇게 돼요. 주의할 건 뭐냐면 언뜻 보면 이상하지만 여기서 z to the n이 아니에요. n-1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쨌든 유도는 했는데 그럼 이거는 언제 유용하냐? 양변을 z에 대해서 미분 아니지 n에 대해서 미분 n은 미분이 아닌데 그쵸? 여기서는 t에 대해서 미분이 됐잖아요. t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니까. 근데 z는 미분도 안 돼요. 별로 유용할 것 같지가 않아요. 언제 유용하죠? 요거는 이렇게 바꿔보면 유용해요, 여러분. 자, 요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잠깐만요. 이건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S 곱했듯이 여기 Z 곱해봤어요. 이건 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죠? 뭘까요? 네. 자, 봅시다. 좀 있으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LCCD를 하다 보면 지난번에 왜 지난 시간에 제가 LCCD로 하나 나타내 놓고는 뭐 정말 한 대여섯 가지로 구현하는 법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왼쪽 빌딩에 사는 사람들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오른쪽 빌딩 사람들이 만들어 달라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지구에 혼자 버려졌다기보다는 이제 친구들이 빨리 도망갔죠. 혹시 발각될까봐. ET라면은 어때요? 카패시터 만들 것 바에는 철사 가지고 감아서 인덕터를 만드는 게 나으니까 그때는 미분기를 많이 쓸 거고 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자, 어쨌든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시그널이 있는데 이 시그널의 Z 트랜스폼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시다. 여기서는 일부러 레이셔널 펑션으로 나타냈어요. Z에 파지티브 승으로 다 돼 있죠. 그러면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바로 하고 싶은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는 시그널 있잖아요. a to the n u of n 어떻게 나타났죠? 1 minus az 인버스 분의 1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분자 분모를 z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분모의 첫 번째 팩터가 이렇게 바뀌죠. 그렇잖아요. 분자 분모를 z로 나누는데 분모 먼저 z로 나누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팩터는 1-3분의 1의 z의 인버스 되고 z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3 빼기 6분의 5의 z 인버스가 된 상태에서 이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분모에 나타나도록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B를 찾았더니 1과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z를.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할 텐데 인버스 트랜스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레이셔널을 주로 다룰 거라고 했잖아요. 레이셔널이 아닌 거는 뭐 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쓴다고요, 이거. 예, 이 식 안 쓸 거예요. 알겠어요? 레이셔널만 다룰 거니까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얘 뭐죠? 딱 보면 알아야죠. 뭐였어요? A에 해당하는 게 4분의 1이잖아요. 아, 4분의 1의 n승이구나. 아, 잠깐. ROC는 어디 갔지? 그러면 이제 ROC를 예를 들면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푸리에 트랜스포머블 하다 또는 스테이블한 시그널이다. DTFT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DTFT 존재하면 뭐 둘 다 스테이블한 경우면 되겠네. 그래서 right sided로 그냥 바로 만들 수 있죠. 얘를 어떻게 바꿔요? 4분의 1의 n승 u of n. 얘를 어떻게 바꿔요? 여기 2배가 있으니까 2배의 3분의 1의 n승 u of n. 끝.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런 말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중요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일 때랑 똑같아요. 자, 참고로 요 상태에서 폴 제로 플러스 그리려고 하는데 폴만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분모의 루트가 4분의 1과 3분의 1이니까 여기 4분의 1, 3분의 1 맞습니까? 제로는 어디 있어요? 제로는 요거 보면 되죠. 제로는 z 3z 나누기 6분의 5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제로는 오리진과 또 어디 있어요? 18분의 5에 있어요. 네, 이쯤 있나요? 네, 아니죠. 3, 6, 18이니까 요 안에 있겠네요. 쏘리. 여기 어디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돼요? 더 크잖아요. 그렇죠? 네, 18분의 6이죠. 3분의 1이. 네. 이게 아마 폴제로 다이어그램일 거예요. 그러니까 폴제로 다이어그램을 그리려면 Z의 파지티브 승들로 나타내는 이 유리식이 편한데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한 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려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진도가 너무 빨라서 정신없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스테이블 하다 이렇게 줬는데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 아래는 안 주면은 각각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요 텀에 대해서 이걸로 바꿀 거냐 또 다른 놈 뭐죠? 예, 마이너스 하고 4분의 1에 n스인 것도 똑같죠. u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어떻게 바꿀 거냐?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3분의 1의 n승, 그렇죠? 2, 마이너스 2의 3분의 1 n승의 u of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이걸 선택할 거냐, 이걸 선택할 거냐, 이걸 선택할 거냐, 이걸 선택할 거냐, 네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두 개가 서로 폴이 다르니까 요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 선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하다가 보면 공집합이 나올 수 있죠. 그렇잖아요. end로 연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는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 데자뷰예요. 그렇죠? 예,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거의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가는 이유를 알겠죠. 예. 그래서 ROC가 바깥쪽, 맨 바깥쪽 폴 바깥쪽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텀도 아웃워드일 거고 ROC가 두 번째 텀도 아웃워드예요. 그건 right sided죠.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둘 다 U of N, U of N으로.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합시다. innermost 폴의 안쪽이에요. 그러면 둘 다 left sided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two-sided면 요 경우죠. 그러면 4분의 1 녀석은 right sided, 3분의 1 녀석은 left sided 시그널이 되죠. 끝. 그렇죠? 그 다음에 뭐 ROC 공집합인 것도 있죠. empty set.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없죠. 말했지만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ROC는 공집합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시그널이 뭔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수학적으로는 틀린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편의상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또 이제 finite 할 때로 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xn이 finite 텀을 가질 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어떤 요게 n1, n2로만 딱 될 때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저는 아까 z의 1승 더하기 1 더하기 z의 마이너스 1승 했지만 그럼 코에피션트가 다 1이라서 구별이 잘 안 돼서 일부러 음수도 넣고 3도 넣고 2도 넣었어요. 구별 잘 되죠. 1, 2, 3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음수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자, 이거 ROC 어떻게 되죠? ROC. 첫 번째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레셔널인가요? 얘는? 레셔널? 자, 질문. 레셔널? yes, no. 소크라티브를 굳이 쓰진 않겠어요. 오늘은 정말 진도를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거의 17도 넘어갈 거예요. 이 페이지만 하고 나면. 근데 어쨌든 레셔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레셔널 Z 트랜스폼을 가져요, 안 가져요? 결국은 이제 요 녀석이 문제죠. 요 녀석이. 그래서 얘를 G의 4승으로 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G의 몇 승이죠? 7승인가요? 맞아요? 3배에 그 다음에 G의 5승 더하기 2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레셔널이네요. 그러면 오케이. 답은 yes. 그럼 레셔널이면 폴 제로로 물어볼 수 있죠. 폴 제로 다이어그램을 그리시오. 그러면 얘는 뭐예요? Z가 0에서 4중폴이 있네요. 그렇죠? 멀티플 폴, 쿼드루플이죠. 그렇죠? 네, 쿼드루플이 4개의 뜻이죠. 그러니까 쿼드루플 폴 at origin. 그 다음에 제로는 어떻게 돼요? 제로는 요거 풀어야죠. 어떻게 풀죠? 네, 못 풀겠어요. 미안해요. 네, 못 풀겠어요. 제로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로는 7개가 있어요. 7개의 제로. 몰라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Z가 무한대, Z 이퀄 무한대가 ROC에 포함돼요? Z 이퀄 무한대, ROC에 포함돼요? 그건 요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무한대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를 넣으면 Z 무한대면 0이죠. 아이고 발산하네. 안 되겠네. Z 무한대는 ROC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ROC를 집합으로 생각하면 Z 이퀄 무한대인 모든 컴플렉스 넘버 뭐 이상하지만 얘는 포함되지 않아요. 네, ROC에. 자, 근데 얘를 보고는 그러면 뭐 ROC도 알아낼 수 있어요. 바로 따로 설명 안 해도. 그렇죠? 파이나이트 하면 ROC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x 오브 n은 알아내느냐? 아까 잠깐 했었어요. 그렇죠? 델타 오브 n은 1이고 델타 오브 n-1은 z의 마이너스 1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성립해요. 요게.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딜레이를 주면 여러분이 딜레이를 주면 마이너스의 리니어 페이즈였잖아요. DTFT에서 똑같아요. 딜레이 즉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n 제로 이게 어때요? 이게 제로가 있으면 n 제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딜레이를 주는 게 이게 z to the 마이너스 n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n 이퀄 마이너스 3이 값이 3이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1승이죠. z의 1승. 아, n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구나. n 이퀄 4에서 2구나. 나머지는 다 제로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해놨지만 싹 지우고 다시. 아이고. 잠깐만요. 뭔가 지금 튄 것 같은데. 아, 아니군요. 네. 네. 요거를 이제 요식 자체 있잖아요. 요것과 요것만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3을 3으로 바꾸고 델타 오브 n 한 다음에 요 엑스포넌트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더하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엑스포넌트 1이니까 1인데 왜 여기 잘못 써놨지? 플러스 1. 큰일 날 뻔했네요. 다시 쓸게요. 여기. 델타 n 플러스 1. 네.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델타 zn-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finite 텀만 있을 때는 z 트랜스폼 구하고 ROC 구하고 뭐 하는 게 너무 쉬워요. ambiguity가 없어요. 시그널이 그냥 바로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자, 이번 렉처 노트 17은 당연히 뭘 하겠어요? 프로퍼티 계속 나오겠죠. Z 트랜스폼의 프로퍼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시그널 얘기만 했어요. 주어진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에 대해서 Z 트랜스폼은 이러하고 뭐 레이셔널일 때 이렇고 ROC 어떻고 근데 우리 그게 목적이 아니죠. DT-LTI 시스템에 적용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DT-LTI 시스템 중에서도 DT-LTI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LCC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나타나는 시스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DT-LTI 시스템이 위주고 여기서 요 하나 뷰레티드 아이템에서는 어때요? 또 이니셜 컨디션이 있는 경우로 가는 거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일 때랑 똑같아요.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타임 시프팅, 딜레이를 줬더니 뭐가 붙어요? g to the 마이너스 n 제로가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런 거 물어봤었죠. 이건 뭐냐고. 예. 이건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예. 그냥 딜레이죠, 딜레이.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어드밴스죠. 예. 타임 어드밴스였어요. 예. 주의할 것은 뭐죠? 이 Z 트랜스폼을 미분한 것. 아까 라플라스 트랜스폼 미분한 것은 뭐였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미분한 것 뭐였어요? 네. 그 미분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우리가 그다음에 뭐 S 붙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요거예요, n. 미분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 미분하면 t가 곱해졌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z도 있어요. 그러니까 z도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요식에서 양변을 z에 대해서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dx dg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z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마이너스 n z to the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잖아요. 요거를 마이너스 n에 z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z의 마이너스 n승으로 쓰면 요거 뽑아낼 수 있죠. 특히 요거 따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n승이 왼쪽으로 가서 요게 되고 마이너스가 또 이게 되고 n은 여기 남아서 붙어서 뭐냐면 시그널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된 시그널 있죠. 쭉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시그널을 곱해요. 그게 이거잖아요. 어떤 x라는 시그널에 1일 때 1, 2일 때 2,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걸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의 Z 트랜스폼은 오리지널 시그널 x의 Z 트랜스폼에다가 z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n 곱하고 여기는 z 곱한 건 똑같은데 이건 그대로고 이건 미분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컨볼루션 프로퍼티겠죠. 그래서 컨볼루션 썸이 있을 때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컨볼루션 썸일 때 요 시그널의 아웃풋 시그널의 G 트랜스폼은 인풋 시그널과 요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에 해당하는 요 H of N의 G 트랜스폼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건 정의를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양변에다가 G to the minus N을 곱하고 G to the minus N을 곱하고 sum 해서 오물딱조물딱 하면 이렇게 팩터링을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시험에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ROC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얘의 ROC, 얘의 ROC 따로 나올 텐데 얘의 ROC가 중요하잖아요. 얘의 ROC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당장에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H의 ROC와 그러니까 Z의 ROC의 교집합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면 더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can be bigg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그젬플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H of Z가 이렇게 됐어요. 자, 임펄스 리스판스 어떻게 생겼죠? 바로 알아야죠. 바로. 바로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Z, 아래 위를 Z로 나누면 1-A의 Z의 인버스에 Z 인버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게 아닌데 그럼 이렇게 바꿔야죠. 이렇게. 이러고 나면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얘는 뭐죠? 얘는 Z가 A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outward죠. right side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죠? A to the N, U of N. 맞아요? 근데 얘가 있죠. 얘는 뭐예요? 얘는 델타 오브 N-1.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A, N-1, U, N-1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요게 시그널이에요. 요게 H of N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했는지 순식간에 이해해야 돼요. 이거 딱 보고는 바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려면 위에 분자도 Z여야 했잖아요. 폴 제로가 동시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가장 기본식은. 그래서 곱하고 잠깐만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렇죠. 얘가 일단 나눠주면 Z의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요 팩터 아웃하고 1로 바꾸고 얘도 바꿔주고 얘도 바꿔주고.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시그널인데 이것과 자, 이 시그널이에요. 이 시그널은 X 어떻게 생긴 거죠? 입력 시그널. 자, 불러보세요. 입력 시그널은 어떻게 생겼죠? 불러보세요.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Z의 1승, 1 곱하기 Z의 1승 빼기 A 곱하기 Z의 0승이죠.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1 델타 N 플러스 1 빼기 A 델타 N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바꾸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얘는 넌 코잘 시그널이죠. 넌 코잘 시그널. 그런데 넌 코잘인데 얘는 또 딜레이를 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딜레이 하나, 유닛 딜레이 주는 게 있고 여기에 이런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시그널이 있는데 여기다 어드밴스가 있는 시그널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 n이면 제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1이고 제로에서 마이너스 a고 그러면 이렇게 묶어버리면 또 코잘 시그널이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보세요. 곱하면 얘 캔슬이 되죠. 폴 제로 캔슬이. 얘가 제로잖아요. x. 곱셈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지우기 전에는 얘가 제로고 얘가 폴이라서 캔슬이 일어나면서 1이 되죠. 그리고 시스템 보면 알겠지만 얘에 의해서 얘는 바로 입력 자체가 델타 오브 n 빼기 a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거 컨볼루션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a가 이렇게 되면 이거 수렴하죠. 그래서 모든 Z가 ROC가 되거든요. 그래서 폴 제로 캔슬레이션만 주의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코젤러티 우리가 다뤄보자고요. 자, right sided 시그널이면 어떤 거 기준으로 원 기준으로 바깥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코잘하다고 하면은 특징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right sided가 아니라 코잘하려면 시그널이 어떻게 생겼죠?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x of n이 계속 0이에요. 그러다가 제로일 때는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코잘한 걸로 하니까 0으로 놔보자고요. 몇 개 더 0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넌제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G 트랜스폼을 한다고 해보세요. G 트랜스폼. 얘를 G 트랜스폼을 해요.
그게 레셔널로 나타나든 안 나든.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얘가 0이니까 어때요? C 트랜스폼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xn g to the 마이너스 n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플러스로 그렇잖아요. 이 엑스포넌트가 플러스로 될 수 있는 녀석은 전부 제로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값에 z의 마이너스의 어떤 양수승만 잔뜩 나와요. 여러 개로.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얘들은 거꾸로 쓰면 어떻게 돼요? z의 뭐 5승 더하기 z의 7승 더하기 뭐 이런 꼴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z의 8승. 무한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한계로 가면 이게 레셔널로 안 바뀔 수도 있고 반드시 레셔널이 되라는 보장 없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잠깐만 z 이퀄 0은 안 되네 무조건. z 이퀄 0이 폴이에요. 그렇죠? 네, 좋아요. 폴이에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z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다 제로네요. 그러니까 무한대에 제로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ROC가 보세요. DTLTR 시스템이 코잘하면 ROC가 exterior of circle인데 왜냐면 right sided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Z 인피니티도 포함한다. 지금 이게 말한 거잖아요. 무한대에선 제로가 있으니까 폴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제로는 반드시 ROC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Z의 파지티브 텀이 없어요. 코잘 시그널이면 임펄스 리스판스가.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대망의 LCCD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A, B 디퍼렌시에이션이 없고 대신에 딜레이가 있어요. 여기는 0부터 n까지, 0부터 m까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때 양변을 z 트랜스폼을 하면은 타임 딜레이 또는 타임 시프트 프로퍼티에 의해서 g to the k가 이렇게 뽑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팩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y 나누기 x가 h라는 걸 이용하면 얘를 분모로 보내고 얘를 분자로 써서 타다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 펑션이 이런 레셔널 펑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아직 폴제로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멀었죠.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은 플러스로 바꿔야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모에서 뭐 z의 마이너스 100승이 있고 분자에 z의 마이너스 90승이 있으면 걔들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z의 100승 곱해야 되겠죠. 분자 분모에. 맞습니까? 네. 그래서 z의 100승 곱해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폴제로 다이어그램 그리려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레셔널일 것이라는 건 변함없죠. 맞습니까? 네, 레셔널일 것은 변함이 없어요. 써놓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레셔널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mn이 다 이제 0 이상이에요. 0 이상 네, 바꿨어요. 자 이랬을 때 지금 mn을 m은 0 이상으로 다 바꿨는데 근데 주의할 게 이제 있어요. 주의할 게 다 바꿨는데 m이 n 이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Z의 2승, Z의 5승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0과 무한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예. 자,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로 가면 어느 게 더 빨리 증가해요? 이게 차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빨리 증가해서 이 전체가 0으로 가겠죠. 그러면 무한대에서는 ROC가 무한대를 포함하겠구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코잘 시스템이다. 코잘 시스템에 그러면 어쨌든 right sided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원을 중심으로 outside, exterior면서 무한대를 포함하겠구나. ROC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스터빌러티는 어떻게 되죠? 이 스터빌러티는 바이보 스터빌러티고 후리에 플랜처럴 센스가 아니라 그 스트릭트 후리에 센스로 후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해야 되니까 뭐라고요? 예. 유닛 서클 위에서 유닛 서클이 ROC에 포함이 돼야죠. ROC가 유닛 서클을 포함해야 되고 absolutely sum업을 해야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조합하면 이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코잘 시스템이 있는데 레셔널 시스템 펑션을 가지고 또 스테이블해요. 알겠어요? 자, 막 겹쳐놨어요. 중요해요. 레셔널이면서 스테이블해요. 그러면 일단 레셔널이란 것 자체로부터
폴 제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폴이 있고 코자리니까 아웃워드인데 그러면 아우터모스트 폴이 어때요? 유니서클보다 안쪽에 있어야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폴이 유니서클 내부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잘 디테일 타이면서 레이셔널이면서 스테이블 하면 스테이블 하면 바로 유니서클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폴들이 다 옹기종기 유니서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 중심 바깥쪽이 ROC가 되면서 유니서클이 ROC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코잘 그러면 옹기종기 폴들이 여기 유니서클 안에 모여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요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서 DTFT를 다시 돌아와서 DTFT를 Z 트랜스폼을 써서 이해하는 법인데 뭐 아이디어는 딱 보니까 알겠죠 이미 여러분 이 그림 보니까 이 컴플렉스 그러니까 차원을 1차원이 아니라 그 유니서클 위의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컴플렉스 G 플레인 상에서 생각하면 간단하겠구나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합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세요.